지난번에 그 갱신 요구권, 네. 주택 임차인의 네.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고 제대로 이제 실거주하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임대인, 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게 아니라 네. 자기 팔아버렸죠. 팔아버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 조문에 있는 내용 3가지 중에 가장 큰 거 뭐 이런 거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이제 좀 자세하게 예. 실제로 이제 이 변호사가 보더라도 그 법 조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뭐 기준금 뭐 대통령이 정한 뭐 퍼센트에 이제 그래서 그걸 법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도 막상 적용하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그러면 손해를 받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약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게 이 뭔가 약속이 어겨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뭐 재판전에 합의하셔도 좋고. 자 계산해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주고 합의하면 되고. 그렇죠. 예. 위험 부담이라는 게 이제 법에 있으니까 그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 합의도 괜찮다.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받아도 얼마나 받겠어? 뭐 얼마 못 받겠지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이 꽤 되네 하면 맞습니다. 소송해야죠.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커요 금액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3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불쑥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법을 한번 보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 계약갱신 요구 해가지고 요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다만 요런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두고 거기 이제 8호에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하니까 나 갱신 요구 못 받아줘요. 나가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유를 이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5항이죠. 5항에 보면은 그 임대인이 1항 8호 이게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라 그러는데 그렇죠. 갱신 요구했더라 그러면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2년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세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6항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를 이제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이 요건데. 자,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했습니다. 합의하면 돼요. 그렇죠. 합의하면 법으로 안 가는데 한 2천만 원 줘 이러면 딱 합의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싸움이 되면 싸움이 되면 법적 분쟁으로 가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호를 정하고 있는데요. 요 3호를 먼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실손. 요거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호, 2호가 이제 요 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호 보시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만약 괄호 열고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7조의 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 차임이라고 한다. 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환산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3개월. 환산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보증금 없이요. 보증금 없이 월세 1,000만 원 만약에 월세 1,000만 원에 그냥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3개월치.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3개월분. 그 다음에 2호는 임대인이, 물론 1호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월 차임만 있는 경우보다는 보증금이 항상 그렇죠. 주택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가 또 전세 그렇죠. 제도가 많으니까. 때로는 월세 없이 전액 보증금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환산 월차임으로 이걸 바꾸는 그런 표현을 이제 적어 놓은 그렇죠. 겁니다. 예. 월세로 바꿔서 그 손해액을. 그래, 3개월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 요 개념 또 나오죠. 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오, 2년분에. 2년분이면. 차액의, 그러니까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1,000만 원 내고 살았는데 다음 쫓아내고 1,500 했으면 그 500에 대한 2년분 이게 예를 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 크겠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존에 1,000 살다가, 월세 1,000 살다가, 1,200에 새로운 사람을 들였다. 네. 그러면 이제 200이 되잖아요. 네. 차액이. 200에 2년분. 24개월. 이게 2번이, 이 항목이 이거 크겠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이 항목, 2호, 2호로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7조 2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7조 2가 어떤 뭐냐면은, 월 차임 전환할 때, 산정률에 제한 그래가지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낮은 비율. 낮은 비율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건 또 높은 비율이 아니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1호, 2호 했는데요. 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정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대통령령으로 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시면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9조 1항 해가지고 시행령 9조 1항 대통령령을 정하는 비율이 1할을 의미한다. 연 1할 10%거든요. 그게 1호는 이제 어쨌든 10%로 딱 픽스가 돼 있고요.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2호. 저희 기준금리.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시행령으로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니까 그걸 시행령 9조 2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2%의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2.75. 2.75.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 4.75. 4.75. 이렇게 됩니다. 4.75%. 오, 괜찮네요. 4.75. 네. 근데 아까 1호는 10이었잖아요. 10%, 네. 그러니까 이제 낮은 금액이니까 4.75로 가는 거예요. 야, 계산하면. 여기서도 높은 금액 했으면 꽤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10%를 넘지 않게끔 법에서 약간 제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 보시다시피 어렵잖아요. 예, 말이 어려운데요. 요걸 이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판결문 부분을 좀 따왔는데요. 제가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이제 그 실거주 하겠다라고 내보내고 나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인데 꽤나 큰 금액입니다. 요거 이제 서초구 아파트인데 19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야, 한참 막 오를 때네요, 그죠? 예. 19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 12억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했는데 피고들은 이 임대인이죠. 20년 12월에 요거 샀습니다. 그때 한참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인이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21년 6월에 이제 내가 실거주해야 되니까 연장이 안 된다. 이런 통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임차인은 21년 10월 말에 그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실거주해야 되는데 22년 2월에 피고가 다른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액수가 커요.
진짜. 보증금 18억에. 아유, 내쫓을만 하네요. 이렇게 18억에 월차임까지 있네. 18억에 월차임 1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그냥 12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6억에다가 또 110만 원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은 갱신하게 되면은 5% 5%, 예.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 사람 들이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이게 이제 유혹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거주하겠다고 내쫓고 네.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데인가 보다. 그랬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걸렸고 결국은 임대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배상 책임 인정됐습니다. 같은 단지 내로 갔으니까 다 보고 있었겠네. 딱 보고 있겠죠. 예. 야, 멀리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럴 때 이제 요거 뭐 이제 내가 실제로 뭐 계약 위반한 건 아니다. 실제로는 실거주하러 이사가 있었는데 뭐 사정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내가 항변했겠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놨다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거는 이제 이 사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거하고는 쟁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각설하고 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걸로 네. 보시죠. 자,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호가 가장 커서 네. 2호에 따른 배상액이 8,340만 원. 와.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와, 이건 소송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1호 한번 보실까요? 1호. 이게 우리가 1호는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환산 월차임의 3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닙니다. 예. 1호는 환산 월차임의 3개월인데 이 이제 12억짜리였지 않습니까? 네. 12억짜리를 환산 월차임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당시에 보시죠. 이게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맞아요. 그 대출 쌌었어요. 맞아요. 예. 요 각주 1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각주 1을 보면은 갱신 거절 당시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0.5요? 예. 맞아. 그때가 대출 많이 했죠. 막. 그렇죠. 예, 영끌 막. 벌써 옛날 이야기 같은데. 야, 그렇네. 그렇죠. 0.5였습니다. 0.5. 0.5일 때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5에다가 더하기 2% 네. 하니까 2.5가 되잖아요. 아, 지금은 4.75인데 그렇죠. 그때는 0. 예. 아, 2. 예. 그러니까 이제 12억에다가 2.5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12개월을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환산 월차임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250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다가 곱하기 3 해봐요. 750만 원. 1호로 따질 때는 7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이제 2호로 한번 따져보죠. 2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59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우와. 왜 이래 나오느냐? 자, 18억이죠. 18억에 연 3.25%를 곱하는데 이게 왜 이제 이 2.5%가 아니라 3.25%냐면 각주 1에 보시면 요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요때가 이제 22년 2월이라 돼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요때가 막 격변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0.5에서 1%가 무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 1.5%에다가 2%를 더하니까 3.5. 3.5%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18억에다가 3.25. 이게 3.25인데? 이게 좀 요거는 어쨌든 네. 계산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어쨌든 판결문에서는 18억에다가 3.25를 곱해서 거기다가 12개월을 나눠주니까 이게 487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110만 원 못하니까 597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호 계산에 따르면 597만 5천 원에다가 250만 원을 빼는 거예요. 빼야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347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요거를 24개월 차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8,300만 원, 8,340만 원. 야, 웬만한 괜찮네요. 그러니까 1호는 결과적으로 750. 250 곱하기 3이니까요. 네. 750. 2호는 8,340만 원. 야, 무조건 2호죠. 3호는 실손액이잖아요. 실손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2호로 간 겁니다. 2호로. 야, 세네. 참 재밌죠, 그죠? 네. 야, 그럼 다 이제 대충 아니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손해액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 판결 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두 번째는, 요거를 지금이 25년 3월 아닙니까? 3월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변형해 보자는 거죠. 2.75로. 예.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원래 12억에 살던 분이 나가고 나서 18억에 110만 원. 네. 이렇게 이제 드렸을 때 네. 지금 기준으로 어이구.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쯤 나올까? 자, 1호 봅시다. 1호는 결과적으로는 1,4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환산 월차임, 환산 월차임이 475만 원인데 요거를 12억 곱하기 4.75잖아요. 4.75를 하면은 그 다음에 12를 나누면은 475만 원이 되거든요. 요거를 3개월 하니까 1,425만 원. 이게 이제 곧 늘어났네요, 그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호. 2호는 8,3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호는. 왜냐면 중간에 빼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가.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산하는 아까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 8,34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기존 보증금하고 새로 드린 사람 보증금하고 예를 들면 월세가 똑같다 또는 보증금이 똑같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도 실제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실제 손해. 왜냐면 4년 살았을 사람을 2년 살다가 내보내게 되면 이사비 보통 인정해주고 네. 중개수수료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실손해거든요. 그런 이제 실손해를 보통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1호, 2호 나머지 1호, 2호 따지더라도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2호는 차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차이니까 없죠. 없어요. 빵입니다, 빵. 네, 빵. 그죠? 그렇죠. 그다음 1호에 따르면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3개월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1,4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환산월 차임이 475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1,425만 원이. 그래도 법을 좀 꼼꼼히 만들었네요. 만약 차이가 없을 때는 그렇죠. 3개월치 받아라. 그렇죠. 차이가 났을 때는 그 차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기존 보증금, 기존 이제 조건과 신규 조건이 동일하다, 액수상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그러면 2호는 빵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호하고 3호하고 비교해서 실손해가 1,425만 원을 넘어서면 그걸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1,425만 원이 되는 거죠. 야, 뭐든 해볼만 하네요. 해볼만 합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보통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보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 세입자하고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좀 험하게 쓴다든지. 네 가지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내보내고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고 또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사람 바꾸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한번 잘 보고 이거 다른 임차인을 들었으면 해볼만 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셀프로 스스로 한번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계산을 좀 해서 직접 협상도 좀 해보시고 이게 알고 보면은 또 복잡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기준금리에 딱 곱하면 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